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모처럼 오래간만에 아침 방송을 조금 녹화를 해두려고 합니다. 시장이 참 우리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시장에 끼치는 그 민폐가 예, 도를 넘어서는 물론 뭐 이전에 오를 때는 뭐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든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도 불확실성이 지속되죠. 미국 지수율은 다행히 또 좀 떨어지기도 하고 유가도 잡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뭐 이스라엘이 어제도 그 공격을 이어갔고요. 전면적인 지상전까지는 안 갔지만은 뭐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썩 뭐 좋은 이야기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옵니다. 침체 우려와는 또 다르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굿 뉴스가 배드 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새벽 끝나 미증시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여러분 무려 4.9%나 나옵니다. 이거 애틀랜타 여론이 보여주는 GDP 나우 보면 상당히 높은데 이 3분기도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요. 소매 판매가 좋았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면 살짝 21만 건으로 늘기는 해도 뭐 평균 대비해서는 20만 초반이니까 아주 낮은 그 수준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는 요소겠는데 지금 시장은 초점 거기 맞춰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미 연준의 뭐 긴축 정책과 관련된 거라든지 국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니까 시장은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GDP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강력한 소비 지출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이 직전에 소매 판매도 보면 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한 가지가 미국도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피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각종 커뮤니티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 현지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미국 현지에서 뭐 식당이나 소매 판매나 하시는 분들 이야기 중에는 팬데믹 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뭐 가정에다가 돈을 그냥 꽂아줬잖아요. 이때 하여튼 미친 듯이 잘 팔렸답니다. 근데 이 자금이 이제 고갈돼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미국 현지 분위기는 우리와 좀 다르게 풍조가 우리는 막 저축을 해가지고 자산을 늘려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더 강하죠. 집도 마련하고 뭐 자녀들 결혼도 시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저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뭐 더 훨씬 높고요. 근데 우리 요즘 신세대도 약간 그렇고요. 미국은 특히나 주급이든 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월급이든 받으면 좀 써자주의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좀 쓰자주의예요. 그래서 미국 그 GDP 성장률의 70% 이상, 4분의 2 정도를 소비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소비는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좋아요. 그다음에 22가 미 정식 개장 전에 22 저에서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마존하고 인텔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인텔이 지금 한 8%도 올라오고 이럽니다. 이건 좋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이 시간입니다. 시간에 3.5%로 돼 있죠. 아마존이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 전에는 폐장 이후 시간에서 13%까지 올라갔다고 하던데 중간에 제가 시황서면서 보니까 마이너스 3% 떨어졌다가요. 이게 등락이 심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은 둘 다 오릅니다. 이 앞날은 그 구글, 알파벳 급락 뭐 이런 것들이 나스닥 그 시간의 선물 지수를 어제 아침 개장 전부터 그냥 급락을 시키고 이 난리를 쳤는데 이 두 개는 오늘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7시죠. 예. 오분봉을 해가지고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시간 현재
나스닥 시간의 선물이 0.57% 정도 올라 나옵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인베스팅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글로벌 증시 등락인데 주요 국가 지수는 거의 뭐 망라가 돼 있다시피 하죠. 하나도 빠짐없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어제 베트남이 4.3%인가 얼마인가 많이 빠지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코스피 지수가 2.71%로 낙폭이 가장 깊습니다. 코스닥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니케가 2.2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시면 유럽 물론 약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스몰캡, 예, 중소형 주들은 올랐어요. 근데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덜 빠지는 건 맞고요. 이 빅테크, 예, 기술주들이 지금 이 난립니다.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이건 차트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상해는 올랐습니다. 상해는 오히려 최근에 3일 동안 예,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거의 좀 미정시에 좀 동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정시 보시면 기술주도 이제 음봉 이틀 아닙니까? 물론 짧은 반등과 하락. 네, 전저점 돼서 다우지수도 반등하다가 이제 전저점 이제 이탈하고. 근데 우리는 아예 쏟아버리죠. 이게 그 외국인들의 매도 여기에 기관의 가세 수급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예, 2차 전지의 급락이 시장 전체 분위기도 완전히 아주 그냥 예, 뭐 초죽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수 약세에 비해서 이 보면 부동산이나 예, 이게 보시면 유틸리티나 예, 그다음 원자재나 이쪽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나 기술주 이건 이제 빅테크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헬스케어나 에너지나 그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들, 예, 이미 소비재들 이런 것들 있고 이건 뭐 주간인데 유틸리티 빼고는 뭐 끝나고 에너지 기술주 통신 서비스 요 IT 포함, 예, 이쪽 주간 단위로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저쪽 민폐입니다. 이 보시면 장중인데 요 대각선 위로 주로 이제 이 기술주들이 있죠. 이게 뭐 구글이나 메타나 이쪽이 이제 통신 서비스 이렇고요. 뭐 테슬라까지 좀 이런 데다가 여기 이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근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이런 것도 또 조금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 근데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어도비, 애플 엉망진창입니다. 예,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메타 저점 하회했고요. 애플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덜하다가 저점 이탈했습니다. 아마존도 저점 이탈했고요. 그래 여러분 하락 N자로 가면 이 자체는 이제 아주 안 좋죠. 안 좋은데 또 다르게 보면 이 하락의 N자의 여기 목표치나 파동상의 시간이라는 걸 달성하면 또 길쭉 반등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깼다는 것 자체는 뭐 여기서 상승 눌림목 주고 갈 가능성을 저도 내다봤는데 상승 우파. 근데 하락 우파가 그 뒤집어져 버렸고요. 예, 제가 그동안은 맥점이나 방향이 거의 다 맞았는데 이번 딱 이스라엘에 생기면서 지금 파동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글 보면은 이제 박살이 나 있고요. 예, 엔비디아는 안 좋고 AMD도 안 좋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도 안 좋고요. JP 모건이 뭐 조금 반등하나 이런 정도고 일단 현상은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일봉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JP 모건처럼 하락하다가 이 도지 옆에 이게 영망치 비슷한 아랫골에 조금 있지만 이런 양봉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아랫골이 길게 달린 일봉을 달거나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나마 메타가 꼬리 달긴 했는데 조금 더 돌렸으면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예 아무튼 MSCI 한국 지수 2.16% 떨어지면서 그죠 뚝뚝 내려가고요. 근데 신흥국 지수 덜 떨어집니다. 이 중국 상위가 좀 받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유가는 보세요. 지난번 올라가다가 지금 밀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재수익률도 여기서 추가 상승은 일단 살짝 발목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제 달러가 조금 이래서 그렇지. 이건 지금 반영이 다 안 됐습니다. 이 차트가 이게 조금 늦게 나와요. 예, 이게 이렇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1%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전날 그림입니다. 그리고 미국채에서 보시면 10년물 11bp 빠지고요. 5년물, 2년물도 7.9bp 빠지고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정이 좀 된 거죠. 그다음에 야간 선물이 올라갔는데 이게 307.8까지 떨어졌다가 말이죠.
올라가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양일간 워낙 급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조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음봉의 종가에는 매도를 잘 안 하거나 하더라도 뭐 이번에는 그 뭐 늘 말씀드리는 거라서 어제 저기 종가 물으면 그 말씀은 안 드렸고요. 오늘 미 증시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우리는 아래꼬리 달면서 돌아가는 그림은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워낙 쏟아붓는 날이어서 그렇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주 종가까지 아주 급락으로 가버리고 코스닥 하락 종목이 뭐 1200개 1400개 가면 그날 밤에 미국이 빠져도 아주 폭락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 다음날 아침에 반팔 시도가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 오버나이트 할 때는 어차피 미국이 이제 지나간 그림이지만 이런 경우가 잦으니까 주가 하락할 때니까 매도로 살짝 가져가다가 미국 장 개장 전후래가 주가 하락 조금 나오면 먹고 빠져버리는 이런 방식도 있고 밤새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걸 보겠습니다. 이번 장 하락 과정에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뭐 일목의 변화일이 전부는 아니지만 변화일이라도 우리가 이제 비빌 언덕 어디 디딜 자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라도 오거나 물론 궁극적으로 하락으로 몰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분 개선되거나 제거되거나 완화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가가 충분히 하락해가지고 아예 반영을 다 해버리거나 근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 이제 중간중간 떨어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하거나 그런 자리는 잡아볼 수 있잖아요. 중기 하락이든 대시 하락이든. 그랬을 때 시간 가격이 오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S&P 500이 드디어 7월 27일 고점에서 65 변화일을 간밤에 채웠어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9일까지 채우면 좋겠는데 거기는 모자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수는 고점이 다 달라가 일수가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S&P 500은 어쨌거나 지금 65일은 하나를 채웠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인가 가면 화요일인가 가면 며칠이야? 40이 50이가 두 개 와요. 그걸 제가 뭐 화요일까지 계속 더 빠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끔찍하잖아요. 맞네요. 이 3일 남았거든요. 이 일선을 채우려면 아직 화요일을 가야 되는데 우선 65일이 와 있고요. 65일이 와 있고 그다음에 65일이 와 있고 그다음에 가격 목표치인데 이 하락의 되돌림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는 요거 되돌림에 달성하고 반등했다가 지금 제가 영망치가 아니다. 망치 양봉 망치에 Y자형 나와가지고 이 단기 바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이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심리적 충격도 더 크죠. 거의 바닥형 나와다가 반등해놓고 다시 때려버렸으니까. 근데 미국은 또 요 하락의 되돌림이 있죠. 이게 4,129인데 4,127.9로 약 1포인트 남짓한 오차를 일단 달성입니다. 만약 이게 이제 바닥이 안 되면 4098 상고나 이런 식으로 또 가겠죠. 그러니까 이 차트 하나만 놓고 보면 65 변화일에 4129 달성이라서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러면 뭐 좀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제 상승의 주로 이렇게 적용시킵니다만 이게 5분 파동이라면 1, 2, 3, 4, 5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A, B, C 조정 끝나고 상승으로 갈 기대감 저도 그럴 가능성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10월 7일 날 하마스 공격으로 지금 이 난리가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물론 경제 지표들도 좋으면서 이제 긴축으로 갔지만 이렇게 5파로 가면 5파는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나요. 1파 61.8, 1에서 3이 61.8, 1파와 같거나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 1파만큼 5파가 떨어졌다고 하면 412일이에요. 그러니까 4127이죠. 그죠? 한 6포인트 차이 나는데 얼추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을 가면 또 좀 다릅니다. 나스닥은 일수가 고점이 7월 19일에 나와요. S&P 500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71일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로는 일목 기본수치가 없어요. 다만 요거 11일 대등수치 있다는 정도지 이거 외에는 일수가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40이 50이 변화일 다음 주 사이에 와요. 저도 이게 지금 볼리지 밴드 하단을 완전히 벗어나면서 과락으로 온 건 사실이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목표치 보시면 지금 저점이 12543인데 이 하락의 목표치가 12527이죠. 그러면 이제 요 근접하고 있다 그죠? 아직 달성은 안 해요.
네, 한 17포인트 정도, 16포인트 정도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1파하고 같다면 1, 2, 4, 2, 8이니까 이거하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이건 가격이나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그다음에 다우지수를 보면 일수가 또 다릅니다. S&P 500은 65인데 얘는 62일이에요. 왜냐하면 고점 날짜가 틀려서 그래요. 다 다릅니다. 7월 19하고 S&P 500하고 다우하고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럼 여기는 기본수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얘는 33, 42, 17 변화일이 월요일 나옵니다. 오늘 밤 금요일이죠, 그죠? 얘는 월요일 나오고요. S&P 500하고 나서다 화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낙폭이 깊다면 반등 주고 혼조 보이면서 바닥 다지는 형태가 나오다가 화요일 지나면서 올라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반등 약하면 화요일까지 또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변수가 개선되지 않거나 이스라엘이 뭐 가자 지구에 전면적 공격을 감행하거나 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 못하는 그런 악재들이 추가로 나왔을 경우는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가격하고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알고 반등을 했다가 지금 인텔이나 이 지금 실적으로 인해서 시간에 올라가니 아마존하고 아마존 4.4로 올라옵니다. 인텔은 8.3이고 약간 요런 효과로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나스닥 선물지수 0.71입니다. 한다면 반등하다가 다중바닥 다지다 가거나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 하고 두 개를 놔두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점에서 하락폭을 보면 지금 아직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S&P 500만 보겠습니다. 보면 이번 주가 저 바닥에서 33 일목 기본 수지가 와 있고요. 60주선에 다 있습니다. 60주선. 그래서 이런 정도면 이제 낙폭 가다로 오파동 목표도 거의 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살짝 빠졌다가 돌아가거나 그러면 아래꼬리 달아요. 아니면은 주말까지 약세를 감안해서 좀 돌아 올라오거나 그럴 여지는 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떨어지다 보면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계속 뭔가 지지선을 만나고 변화일을 만나고 목표치를 만나요. 근데 그것이 반전의 성공을 못하면 또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고요. 그 섣불리 우리가 이 급락장에 매수 공격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갭 상승 장대 양봉에 외인기관의 수급이라도 강화돼서 들어오면 매수를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이 급락 보면서 3분할법을 옛날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그걸로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 고가에서 이제 26 변화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할법 매수를 이제 시작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을 잡는 거죠. 오늘이 26 변화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우리는 지금 볼린저밴드 하단을 완전히 벗어났죠. 그러면 제 예상은 미국이 아주 나빠서 오늘 떨어지면 빠지다가 이렇게 되거나 이건 아주 세게 돌아간 거고요. 요런 봉 있죠. 요런 봉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지수 좋으면은 아침부터 좀 올라 나오거나 지금 낙스닥 선물이 뜨니까 그럴 여지가 크진 않지만 수급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요런 정도라도 아래쪽에서 나오면 어제 한 방 오늘 한 방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마지막 한 방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봉 뜨는 날, 양봉으로 돌아가면서 뜨는 날 산다. 양봉에서 돌아가면서 뜨는 날. 예. 아무튼 뭐 하락 중이니까 지지선을 찾게 됩니다. 올라가는 중에는 저항선 목표치를 찾게 되고 변화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이게 그 마취주사, 뽕주사 맞는 게 된다고 했죠. 요새 뭐 마약으로 난리인데 뽕주사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엄밀하게 엄격하게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뭐 미수 걸면서 한 것도 아니고 왕창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시도 노려볼 만은 하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올렸던 목표치가 있는데요. 벌써 녹화 시간이 제법 길어져 버렸네요. 이거 제가 녹화해서 올리고 이런 보시려면은 시차가 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더라? 저번에 제가 참 여기 목표치 하나 올렸었죠. 어제 장중으로 보면 저번에 제가 계산해 드린 목표치 중에 2325가 있고 2295가 있었죠. 근데 2325에 2326을 달성하고
뒤집었는데 지금 다시 떨어가지고 어제 장중 최저가가 2299입니다. 그럼 요 하락의 두 배, 이 값 2295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오늘 변화일도 오고 이 목표지 달성에 어제 역시 하락이 좀 과했기 때문에 그런 3분법으로 조금 한번 들어가 볼 만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하여튼 아래꼬리 달거나 바로 올라주면 좋은데,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것은 수급이 어느 정도 도와주느냐입니다. 안 그러면 약시장의 특징이, 네, 어제까지 빠졌다고 아침까지 빠졌다고 아침 올리다가 다시 엎어요. 그러면 이게 음봉 연속이 됩니다. 하락의 이제 연속이 되고, 그러면 철수했다가 종반에 사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3분법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러니까 매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팔아요? 예, 지금 뭐 추익매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이제 뭐 담보 부족까지 간 건 저도 모르겠고요. 예. 이쯤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알고는 가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어제 보면, 좀 시간이 너무 가는데, 어제 보면 이제 조금 하나 다른 부분이, 개인들이 2차 전지를 거의 투매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 그래서 보면, 어, 어제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이 사실 2차전지 같은 거 팔아도, 예,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팔아도 반도체나 이런 거는 샀거든요. 2차전지 뭐는 뭐 사타 팔았다 하긴 했지만, 근데 어제는 뭐 반도체를 팔고 일부 2차전지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공매도를 숏 커버링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들, 아, 아, 제가 보는 화면이, 화면이 여러분 이게 저쪽에 지금 큰 모니터에서 보던 화면을 일로 가져오니까 안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제 에코 프로비엠이, 이게 이쪽으로 올려지나 모르겠는데, 에코 프로비엠이 보면 급락했는데 외국인들이 12만 주 기관이 샀어요. 그럼 에코 프로 보시면 이거 에코 프로입니다. 기관 2만 주 사고 외인이 16만 주 샀어요. LNF 기관은 3만 4천 주 파는데 외국인들이 16만 주 샀어요. 포스코 퓨처엠 18만 8천 주 샀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LG 엔솔 6만 3천 주 샀고요. 예. 그 다음에 삼성 S대에는 팔았네요. 예. 근데 코스닥의 주요 이 2차 전지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들 거의 투매로, 거의 투매로 뭐 이렇게 빠진 게 보면 거의 담보 부족 매매거나, 최근에 이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개인이 계속 팔잖아요. 근데 이걸 기관하고 외인은 받아 먹는단 말이죠. 제가 지금 공매도 수량을 잔량을 체크를 지금 미처 못했는데, 숏 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따가 공매도 잔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예,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쪽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어제 장중에 잠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를 보긴 했는데, 지금 아침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주말 휴일 지나가면서 한번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중에 뭘 했었는데, 이 에코프로 빔입니다. 이게 하락 구파동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65배나리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요게 66일 올라가고 61일이 있어가지고 대등수치 기본수치는 아직 멀었어요. 멀었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건 어제 계산해놓은 겁니다. 에코프로 빔입니다. 올라갈 때 상승 585 올라가고 상투쳤고요. 이게 여러분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혹시 이걸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봉이나 일봉이 이렇게 위에 꼬리를 길게 다루는 스파이커, 창이
천정이 나오고요. 대란거래 터지고 그러고 무너지는데 계속 이렇게 좀 예? 예,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이제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가 과열인 거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봉에 일봉에서 이런 난리가 났는데 오파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하락 산파에 이게 지금 이 선행 서편 이 수평曲선에 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도 긴순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의 절반선은 이게 로그 차트라서 이런데 중심 정도에 얼추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봉은 42주를 살짝 하나를 오히려 지나버렸고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약간 의미가 있는 이런 있고 일수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보시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어쨌거나 좀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나 저점으로부터 반발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26 변화일 효과 기대해 보겠습니다.